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2강은 이제 연평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연평도 조기 하고 조기가 68년도에 이제 사라지자 이제 74년도부터 이제 꽃게를 잡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 연평도 조기를 이제 잡았죠. 보통 5월 한 20일경에서 한 6월 정도까지 잡죠. 그럼 그 잡은 거를 어떻게 이제 유통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집산을 시키는지 이제 소비지까지 배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기를 잡아서 서울로 가져갔다. 예를 들어 해주로 가져갔다. 뭐 이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기가 어떻게 이동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조기 로드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주문도하고 보름도 편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도하고 보름도는 용진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강화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성무도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조기, 연평도의 조기, 전국의 조기 어획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기의 어획량을 1913년부터 63년까지 있던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40년 해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있고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해방 이전에 일제하에서는 이 조기는 주로 관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관으로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톤으로 바꿔서 이제 했던 거, 이제 다시 만드는 거고, 이 해방 이후, 특히 이제 이 60년대 이후부터는 쭉 사라진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국의 이제 조기 어획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연평도가 이제 바로 여기가 있죠. 연평도가 여기가 있고, 연평도가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 연평도에서 잡은 조기를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디까지 이제 소비지를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조기를 따라서 이제 이동로를 따라, 지금으로 말하면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도에서 잡은 조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연평도죠.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잡은 조기가, 요거는 이제 정문기라고 하는 1939년도에 이분이 이제 자료에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에 있는 조기가 최종 어디까지 갔냐, 이제 이것을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일부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멀리는 이제 뭐 황해도, 해주, 연백, 개풍까지도 가고, 더 멀리는 평양, 사리원, 황해도 일대까지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연평도 조기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가 서울이 되겠죠. 서울까지 가고, 인천은 뭐 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일로 통해서 이제 이 강을 타고선 강원도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아서 해주를 통해서 장현, 신천 뭐 이쪽으로, 아니면 연안 뭐 개성 쪽으로 갔겠죠. 이 연안은 연안 백천에서 요즘에 이제 이걸 연백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더 멀리는 이제 사리원시, 그 다음에 평양까지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1939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소비지를 추정해 봤는데, 만약에 해방 이후에 68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데, 뭐 이렇게 좀 더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연평도에서 출발해서 마포까지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가 60년대 1930년대 이게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당시는 특히 이제 일제시대 당시는 배가 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엔진이 없었던 거죠. 주로 바람을 타고 이제 배에 이동했던 거죠. 그리고 바람이 세고 북풍이 불거나 이러면 뭐 배가 이동을 안 하거나, 뭐 적당한 바람이 불어줄 때 이제 이동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기를 싣고, 굉장히 많은 조기를 싣고 한 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서울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 꽤 이제 멀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으로 이제 동력이
동력이 달린 배로 가면 회속선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오늘의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문도, 보름도, 아차도가 있는 거고, 바로 강화도가 있고, 강화도 왼쪽에 성모도가 있는 겁니다. 성모도 바로 앞에 주문도, 보름도, 아차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거기가 연평도에 있는 조기를 싣고 와서 잠시 쉬었다가 집산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서울로 가는 이런 루트가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연평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우도라고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문도에서 잠깐 쉬었다가 성모도를 따라서 이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간 기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면 저 연평도가 있고 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문도, 그 다음에 이게 보름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쪽에 있다고, 서쪽에서 건너는 데가 서검도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이 교동을 지나서 아마 이렇게 한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평도에서 잡은 고기는 한 번에 요 웅구지라고 하는 요 주문도 바로 옆에 있는데 요 주문도인데 여기에 잠깐 이제 정박을 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도라고 있죠. 우도는 상당히 중요한, 이치상 상당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해 오도다 이러면 서해 오도를 주로 대청면, 그 다음에 백령면, 그 다음에 연평면, 연평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 5개의 이제 섬을 이제 서해 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백령도하고 소청도, 대청도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겁니다. 성모도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섬 3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구글 지도를 이제 다운받아서 제가 이 지도를 좀 한 거죠. 주문도가 있고, 아차도가 있고, 보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말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NLL이 지나가는 데가 되겠죠. 그래서 주문도에 응구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응은 이제 이렇게 응집하다,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구는 뭐예요? 언덕구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기를 집산해서 모아 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평도에서 잡은 고기를 조기를 싣고 여기 와서 잠깐 집산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서울로 마포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동해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주문도, 아차도, 보름도, 말도는 우리나라 꽃게, 새우, 그 다음에 조기, 밴댕이, 상합 이런 게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지금은 이제 한적한 데인데 아차도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강화의 어업 전진기지였고 여기는 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데죠. 그러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육젓이라고 하는데 음력 6월이니까 한 7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조기가 5월 달에 잡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주로 6, 7월 달에 주로 민어를 잡고 민어가 끝나면 새우를 잡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 강화의 밴댕이는 대부분이 다 지금도 현재 보름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 밴댕이는 강화에서 많이 나지 않고 보름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꽤 유명한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문도하고 보름도는 상합이라고 이제 합니다. 생합이라고 합니다. 조개를 날걸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 되겠죠. 자, 장봉도하고 주문도하고 보름도에서만 지금 상합이라고 조개 중에 최고의 그 조개가 되겠죠. 날걸로 그냥 바로 잡아서 날걸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감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굉장히 깨끗하고 또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조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많이 잡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문도보다는 보름도의 그 상합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잡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이제 이렇게 생합탕 먹는다 이러면 주로 장봉도산 아니면 보름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강화 쪽에서 대부분 다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가 먹는 상합의 대부분은 다 장봉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름도 거는 주로 이제 강화 쪽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이 세 지역을 말도 포함해서 4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들 80
약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쓰시는 말 중에 이제 깔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깔판. 우리가 뭐 신장 깔판처럼 신발에 쓰는 깔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50년대, 60년대 쓰던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차도하고 그 다음에 주문도하고 특히 이제 보름도하고 말도 사이에 맹곳이라고 있는데 수로라고 있는데 그 물살이 되게 센데 여기서 새우가 하도 많이 잡혀서 새우를 잡아서 그 새우젓 독에다 새우젓을 담으면 되는데 가을에나 이런데 새우가 하도 많이 잡히니까 그 새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우를 쪄서 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린 거를 우리가 건화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건져서. 그래서 이 새우를 쪄서 이런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새우를 아무데나 깔아놓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새우를 깔아놓고 쪄서 깔아놓을 때가 하도 없어서 그 유명한 깔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깔판의 이제 용어는 그거죠. 그래서 혹시 이 지역을 가면 연세 드신 어른분들 아니면 이제 뭐 배를 탔거나 그 다음에 조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어르신 뭐 깔판이라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물어보면 아주 말씀을 상당히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새우가 잡혔으면 이 쪄서 말려가지고 말릴 데가 없는 거죠. 깔판이 없다. 이 깔을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장 특징은 꽃게, 새우, 상합, 밴댕이, 그 다음에 옛날엔 조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도입니다. 주문도 그림이 보이시죠? 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응구지라고 합니다. 응자가 이제 그 응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는 언덕 구자죠. 그래서 여기는 어류 집산지인데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6.25 전쟁 전까지 가옥이 한 13채에서 15채 정도 있었고 그 술집 종업원들하고 주로 이제 연평도에서 이제 넘어왔던 분들이 이동하는 분들이죠. 이제 술집 여종원들이나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한 30, 40명 정도 여기서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지역이 바로 어류 집산지고 여기에서 주로 연평도 조기를 잠깐 정박하고 이제 2, 3일 쉬었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마포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 중에 하나 되겠죠. 물론 이 지역은 이제 6.25 전쟁이 나고 해방되면서 이제 여기가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한적한 데가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이제 가옥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만 있고 바로 이제 요 지역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그 서도 이제 초등학교 있는데 걸어서 조금만 가면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강화 10경을 지은 한상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서도 어가의 연평바다에 그 조깃배가 이렇게 왔더니 만성기가 보일 때 선착장에 동네했더니 응구지에 술집 기생들이 먼저 나와서 화장 냄새 풍겨대면서 하니까 선원들이 싱숭생숭하더라. 이런 거고. 그러더니 이제 부인들은 한숨만 푹 쉬어댄다. 뭐 이런 이제 시조가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 10경을 노래한 것 중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응구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도가 있는 거고. 지금은 아주 한적합니다. 가서 보면 없는 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기의 연평도 조기의 집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관광 쪽에 조금 설명 다시 드릴 거지만 여기 대빈창, 그 다음에 뒷장술 해수욕장이 있고 여기는 살구지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이제 그 포구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대려고 하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배가 여기서 이제 대고 있는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대빈창이라고 해수욕장인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손님 빈자예요. 큰 손님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이쪽에 앞에 연평바다가 보이고 여기가 대빈창이 되게 소연평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오는 배에 사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제 하는 거 영접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울로 가는 중에서 옛날에 그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잠깐 정박해서 쉬었다가 바람이 불면 연평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더 가서 순이도나 갔다가 아니면 더 이제 뭐 대청도나 정박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단숨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옹진반도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청도나 소청도 그 다음 백령도에 잠깐 배를 정박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까지 쉬고
바람이 불면 이제 한 번에 쭉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교통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님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차도입니다. 주문도 바로 옆에 이제 아차도인데, 이게 언덕아자라고 해서 아차도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은 현재는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처음에 1914년부터 1936년도까지 요 세 지역의 서도면에 면사무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도에 지금 서도로 이제 행정구역이 면사무소가 이동해 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학교도 만들어지고 행정기관도 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전에는 바로 여기가 그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어업 전진기지였던 거고, 주로 새우젓을 가장 많이 팔아서, 육젓을 많이 팔아서 이제 잡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싣고 잡은 걸 가지고 한강 파주로, 그 다음에 마포나루까지, 그 다음에 그걸 타고 북한강을 타고 강원도까지 가고, 남한강을 타고 이제 경기도까지 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어업 전진기지니까 어업을 상당히 유명하고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평양이나 진남포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 조기나 새우나 민어가 5월달, 6월달이 되면 여기서 이제 끝나고 그게 북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이제 거기까지 따라 잡아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군산까지 출하해서 봄에는 이제 군산까지 이제 잡아왔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돈이 많은 지역이라서 여긴 돈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연평도만큼 돈이 많은지, 그리고 나중에 여기 뭐 흥청망청 쓰고 마약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돈이 많으니까 1931년도에 아차도의 어업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강화의 그 어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이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나 6.25가 되고 NLL 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이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로저지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세 번에 걸쳐 남하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그 존속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1964년도에 태풍으로 배가 다 파손되고, 그 다음에 70년 초에는 어로저지선 이상 그 위로 넘어가서 조업을 하다가 반공법으로 뭐 구속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NLL이라 그 어로저지선의 피해를 꽤 많이 받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6.25 휴전에 의한 이런 피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군산으로 이전해서 이제 사시었고, 현재도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신다면 주로 이제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가 1980년대 6월 1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이제 한적한 지역인데, 옛날에 이 영화는 꽤 남아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엔 보름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도는 임경업 장군 뭐 전설이 꽤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임경업 장군이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청나라가 워낙 이제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명나라는 거의 다 망했는데, 그때 청나라가 워낙 이제 군사력이 셌는데, 망해가는 그 명나라의 그 자기가 사대국이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구하러 이제 청나라를 간다고 하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은 꽤 있습니다. 사관에 대한 논란들도 꽤 있고 그러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청나라가 워낙 힘이 컸는데 무모하게 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예를 또 그 명분을 위해서 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역사 전문 학자들한테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이런 뭐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서해안, 그 다음에 옹진, 강화 쪽에 태안 밑에까지도 임경업 장군에 대한 그 어의 바닷가에는 전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이쪽으로 가면 임경업 장군에 대한 전설이나 이런 건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보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대 어로저지선 이전에는 여기 그 참조기하고 새우가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름도인데, 보름도하고 말도 옆에 맹고수로라고 해서 물살이 되게 센 데 있는데, 여기가 새우가 꽤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씨도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술집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도 그다음에 또 성문호 어르신에 의하면 이 주문도에서 이제 민어들을 꽤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옆에 연평도하고 말도 중간에 우도라고 서해 우도 중에 하나인 우도에 주로 농어, 민어, 새우들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르신 덕적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여기 와서 우도에서 농어, 민어, 뭐 새우를 잡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름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갈 수가 없겠죠. 군사 시설이고 그러니까 거기인데 그 추석 때 군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성묘를 가끔가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는 그 보름도는 상합과 밴댕이가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합 중에 최고의 상합이고 상합은 날생자 조개를 날골로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개가 아주 굉장히 알이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강화 밴댕이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먹는 상합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나오는 상합이고 여기서는 장봉도에 나는 상합이고 우리는 여기서 나는 보름도에서 나는 상합은 주로 그 강화 쪽에서 이제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물이 백로하고 저어새가 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보름도 이쪽에 여기 농토가 있죠. 여기 농토는 친환경 농토로 이제 농사를 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랑무리 백로하고 저어새가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어새 쌀, 노랑무리 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쌀보다 상당히 강화 쌀 중에 제일 비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재미난 것들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접경지입니다. 요 바로 앞에까지가 이제 접경지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접경지는 군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그 7월 달에 그 미 공군기가 그 B-29라고 하는 데가 이 보름도 근처를 선회하다가 이제 북한군의 이제 그 포에 맞아서 총이 아니죠. 포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 저기가 되는 거죠.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 그 추락은 장봉도 가서 이제 비행기는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미군이 거기서 한 11명 정도가 이제 13명 중에 11명 정도가 이제 그 비상 탈출을 해서 여기 바로 이쪽 앞바다 보름도 앞바다에 이제 그 탈출해서 이제 저기 됐겠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이제 북한군 치하였던 거지 이 지역은.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구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이 그걸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2명은 살해되고 4명은 북한이 납치해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11명이 이제 구출을 돼서 이제 그 연합군에 이제 인계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64년도 10월 달에 그 미군에서 그 이분들에게 훈장하고 감사장을 이제 받은 이런 사례가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사건이 좀 있는 이런 아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름도 어르신들한테 이걸 여쭤봤더니 보름도에 계신 어르신들 그때 훈장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름도 사람들이 많이 구해졌는데 중문도 사람들이 일부 뭐 그 상을 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논란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름도 가서 말씀하시면 이 B-29 얘기를 하시면 아주 재미있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무용담처럼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 치하에서 이렇게 그 미군 구해주고 뭐 그 다음에 2명이 살해되고 우리나라 이제 그 보름도 주민들이죠 4명이 납치된 뭐 이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65년도 10월 달에 그 우도 근처에서 조개를 잡다가 죄송합니다. 1965년도 11월 22일 날 11월 달에 조개를 잡다가 그 한박도 근처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박도 있죠. NLL 바로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인공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그 미군에서는 서해 5도만 그 부속섬으로 보고 한박도나 이런 거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 쪽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박도는 그래서 이제 북한 쪽 NLL 북쪽에 있고 뭐 북한 관할 쪽에 하나겠죠. 이 한박도에서 조개를 잡다가 주민 112명이 이제 납치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22일 만에 104명은 송환되어 있고 나머지 8명 정도는 아직도 귀환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2명 중에서
104명이 이제 납치가 됐던 최대의 납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서 한박도가 여기 그 말도가 있고 말도 위에 한박도가 있는 데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이 있는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름도는 바로 이 앞에 이제 NLL이 지나가고 이런 거고 그러니까 말도 위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분단의 아픔이 가장 크고 접경지라서 지금도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는 주민들이 갑자기 아프면 응급 헬기가 뜨질 못합니다. 응급 헬기를 뜨려고 그러면 응급 헬기가 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다시 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조치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마을에 이제 컨설팅을 한 4번 정도 해드리면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배가 좀 정박하는데 배 정박하는 데만 거기만 좀 풀어달라. 그래서 그 민간 응급 구조기가 빨리 이렇게 또 내릴 수 있도록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의서를 낸 적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갑자기 아프시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또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쪽도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쪽도 못 나갑니다. 현재 나가는 건 여기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도 일부, 이쪽도 일부, 여기도 이제 특별한 날에 뭐 이렇게 조개 잡을 수 있는 날이랄까, 뭐 추석 전이랄까 이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열어달라고 이런 이제 건의를 저도 뭐 제출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름도는 그래서 접경지고 천혜의 지역이긴 한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도 가시면 조금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면 이거 가서 이제 아는 척 하면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까 B29 떨어진 얘기하고 이 보름도에 이 티타늄하고 자철 광산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연천, 보름도 아까 2편에서 소연평도 말씀드렸죠. 거기 티타늄 자철 광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성암 지층이라고 합니다. 연천계 변성암 지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보름도에서 그 민박이나 뭐 보름도 어르신을 만나면 여기 저 광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쭤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그럼 광산에서 놀았던 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배터입니다. 배터에서 내려서 왼쪽에서 보면 삘쭉 나온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광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광선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개골 해수욕장인데 여기도 이렇게 광산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영뜰 해변이라고 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도 지금 광산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광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광산 얘기를 이게 특수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건 이제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여기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제 재미있게 놀고 뭐 이런 이제 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핵폐기장이 이제 구롭도 핵폐기장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폐기장 물건이 핵폐기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버릴 데가 없을 때 한 번은 뭐 이런 데다가 이런 광산에다가 이런 거를 넣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의를 해본 적이 있다고 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말씀하신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거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문도, 아차도, 보름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조기로드하고 뭐 특수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관광에 대해서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서도에 보름도 가면 800년 된 왼쪽에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천년기념물인데 그게 이제 전설에 의하면 북한의 연안군 호남리에 있는 그에서 떠내려와서 심었더니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뭐 8월 달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남북 합작하는 이런 형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순놈이고 보름도에 있는 건 순놈이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거는 이제 암놈이다. 그래서 암수가 막 만나야 되지 않겠냐, 뭐 부부가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호남리 은행나무인데 이건 북한 천연기념물 165호입니다. 이게 800년 정도 됐다고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보름도 은행나무 800년 된 거죠. 그래서 통일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재작년에 지금처럼 이제 긴장 관계가 아닐 때 남북 정상이 이제 왔다가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름도 갯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름도 갯벌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뜰 해변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걸어 나가면 못 걸어갑니다. 그 경운기를 타고 4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큼 가냐면 한 8km 정도 나가야 되겠죠. 물이 더 빠지면 8km, 한 10km까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조개가 되겠죠. 여기 나가서 조개를 잡는 겁니다. 영뜰 해변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개를 잡는데 조개를 잡고 경운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개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목망이라고 이렇게 망을 쳐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그럼 여기서 뭘 잡냐?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상합을 잡습니다. 상합, 생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골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렇게 가래라고 해서 한번 쭉 끌면 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파면 조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인 1조로 하는 거고, 이 조개는 날골로 먹을 수 있고, 끓여 먹을 수 있고,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개 중에 최고의 조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이제 제가 여기서 조개를 이게 갯벌이죠. 잡아서 이게 쭉 망이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조개를 잡아서 이렇게 싸놓고 돌아서 한 10분 있다 돌아서 싹 봤더니 조개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다 파고 갯벌 속으로 숨은 거죠, 이렇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보름도 갯벌은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이번 7월에, 8월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면 가족들과 같이 여기 가셔가지고 이런 갯벌 체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합 잡는 이 맛은 되게 아주 즐거운 맛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아니면 이제 MT를 간다거나 뭐 워크숍을 간다거나 이러면 여기 이제 보름도 여기 갯벌 영뜰 이제 그 갯벌에 나가서 조개도 잡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 한 2시간 정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구하고 진 가지고 가서 이제 꽹과리 치면서 이제 그 탈춤도 같이 배우고 같이 추고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워크숍으로 갔을 때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탈춤을 추고 논다. 이거 진짜 멋 중에 아주 최고의 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서 여기서 탈춤 추면서 조개를 이렇게 까서 뒤를 이렇게 까는 거죠.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하는 이 맛은 아주 가히 뭐 최고의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름도를 여기서 이제 팁인데, 보름도를 진짜 안다, 보름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다 이러면 이제 오늘도 팁을 하나 드리는데, 보름도에 가면 100년 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은행나무 옆에 그 주문 1위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100년 된 매화인데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사진 제가 대부분 다 찍은 건데, 이거는 그 주인한테 받은 겁니다. 워낙 그 매화가 멋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찍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년 된 매화인데, 이 매화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우물가에 있고 이렇게 그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이걸 드러내니까 다시 이제 고목에서 살려서 있다고, 이제 이런 그 매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00년 된 매화인데, 이 매화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매화가 위에서 꽃이 피면, 열매있고 꽃이 피면 북쪽이 풍년이 들고, 매화가 아래쪽에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남쪽이 평화가 있고, 뭐 이런 이 동네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행나무 옆에 가셔가지고 보다가 한 11시 방향으로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을 들어가셔서 여기 매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4월 말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지금은 이제 매화가 꽤 컸겠죠. 그러니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매도 열리는데, 그 주인 어르신은 이제 부천에 사시는데 굉장히 두 내외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순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도 가서 인사하면 물도 한 잔씩 주고, 이 매화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으신 분 중에 하나고, 옛날에는 거기서 민박집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 부천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도에 가면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서도 중앙교회라고 한 130년 된 교회가 있고, 한옥하고 우리나라 고건축하고 한옥 방식으로 해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사진은 제가 없으니까 사진 찾아보시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빈창 해수욕장이라고
손님 빈자라고 했죠, 그죠? 중국 사신을 맞는 해수욕장이 여기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뒷장줄 해수욕장이 이제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해수욕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요 밑에가 살고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배터를 만들려고 이제 저 포구를 만들려고 이제 한 데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고기가 좀 잡혀요. 요 밑에 우럭 새끼가 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요 앞으로 나가면 섬이 하나인데 그 이 살고지하고 그 섬 중간에 물이 빠졌을 때 배를 타고 나가야지만 가능하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밑에다 던지면 배터 밑에다 던지면 우럭이나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우럭 뭐 조기 수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농어 일부 새끼 잡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고 보름도는 낚시할 때는 없어요. 접경지라서 못 나가요.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배터 여기가 되겠고 조개골 해수욕장 영뜰해변 정도가 이제 있고 나머지는 못 나갑니다. 낮에도 못 나갑니다. 이쪽만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기 잡으려면 요 배터에서 잡는데 배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숭어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대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그 저기가 많아요. 조개가 아니라 그 소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라도 많고 그 바로 배터 왼쪽에서 조금 지나서 거기 빨간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를 바라보고 던지면 농어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농어 일부 잡고 그 다음에 숭어 잡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런 고기 잡을 때 최대 어장은 어디냐면 저기 말도 선착장이라고 있죠. 소도은행나무 쪽에서 이제 해변 쪽으로 물이 빠질 때 가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러는데 거기 농어, 그 숭어가 되게 많이 잡히는데 거기는 이제 낮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해병대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거기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주문 일이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갈 때 따라가면 간혹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 보름도에는 고기 잡기 쉽지 않다. 접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뜰 해변에 나가서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상합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주면 아까 그 그물 쳐준 거 있었죠.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거기 있는 고기 그물을 다 잡을 수 이제 본인 걸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갔더니 뭐 삼치, 농어, 그 다음에 6월 달에 갔더니 그 병어 이런 거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사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다 못 먹고 뭐 버리고 뭐 이랬은 거고 가끔가다 여기에 또 상뱅이라고 하는 고래도 이렇게 일부 잡히는 그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 뭐 가족이나 기업에서 이제 워크숍을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그물을 한번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이제 맛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연평도에 있는 조기를 잡아서 이게 그 마포까지 어떻게 이제 서울 마포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냐. 그럼 중간에 바로 주문도, 보름도, 아차도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주문도의 응구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집산을 이제 조기를 모아놨다가 특히 이제 새우도 먹으려 했다가 거기 집산을 하고 모아놨다가 이제 바로 이제 마포로 이동해 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잡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한강을 남한강이나 북한강을 타고 이제 뭐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일부까지 갔다. 충청도까지 갔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연백평야나 사리원, 평양까지 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문도하고 보름도, 아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8월, 9월 이때가 제일 좋고요. 9월, 10월 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천혜의 요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오염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가는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외포리에 가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포리에 사람들이 그 배에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6만 명 내에서 9만 명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70%는 보름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는 주문도로 가고 10%는 아차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보름도에 갯벌의 그 조개나 아니면 이런 체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편이 조금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외포리에 새벽 6시 이전에 가서 미리 줄을 서서
배편을 사시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말고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언제 가냐? 사리 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 빠짐이 가장 많은데 이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9일, 음력으로 15일, 29일 될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가야 물이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뭐 조개도 잡을 수 있고 그물망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경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좀 이렇게 걸음 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나들길이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나들길도 가을에 가면 가히 전경으로 굉장히 멋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면 여기가 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굴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시사철 다 즐길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권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고, 참고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아까 갯벌하고 보름도 갯벌하고 보름도 매화나무가 제 트레이드 마크로 항상 올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